세상에 나쁜 감정이란 없다. 감정을 억누르고 언제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을 통제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이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쪽짜리 날개만 달고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이들은 균형 있게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다루지 못해 쉽게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 갖게 되는 감정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상처받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화, 좌절, 두려움과 같은 감정조차도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감정들입니다.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국내 최고 감정 코칭 전문가로 알려진 심리학자 함규정이 쓴 감정관리도 실력입니다는 자칫 업무와 사람으로 인해 지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소중하게 다독이고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더불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상사, 부하, 동료들의 감정을 현명하게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법도 제시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화가 났는지, 지쳐 있는지, 우울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면 조절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서로 뒤섞여 있다면 감정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가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 계속 쌓이고 엉겨만 갑니다. 우리는 왜 내 것인 게 분명한 이 감정들을 잘 모를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 감정에 관심을 두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면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일에 제재를 받게 되면 점점 더 자신의 감정에 무뎌지고 또 무심해집니다. 감정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전에 감정을 느끼는 일부터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억울함, 울분, 서운함, 화, 질투 등등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예일대학교 데이비드 카루소 박사가 개발한 자기감정 진단 방법인 감정 체크판을 소개합니다. 이 감정 체크판은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기분을 토대로 만족스러움, 행복, 분노, 우울, 이 4가지의 영역으로 자신의 감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저자는 항상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는 것도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만 느끼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골고루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저자는 이 책의 2장에서 직장 내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일반적 유형과 상태를 사람에 지친 사람들, 무리에 섞이기 힘든 사람들, 감정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화내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 빈틈을 보이는 게 싫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회사 가는 게 지겨운 사람들, 자기 자랑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들,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무엇이든 직접 해야 안심하는 사람들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매일 누군가와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릅니다.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제일 가깝게 함께 지낼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편안함, 홀가분함, 만족스러움, 신남, 자신감, 재미 등이 그런 감정입니다. 한편 혼자서는 느끼기 어려운 종류도 있습니다. 사랑, 감동, 고마움, 반가움, 설렘, 친밀감, 소속감, 애틋함 등입니다. 이런 감정은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마음이 훈훈해지고 행복해지는 경우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타인으로 인해 원치 않게 느끼는 질투, 창피함, 귀찮음, 미안함, 부담, 실망,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싫다고 해서 타인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아예 차단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항상 타인과 함께할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두 번쯤 팀원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며 타인과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감정을 경험해보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개인 모임에서의 자기 자랑은 서로 간 친분을 고려해서 참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섣부른 자기 자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싶다면 절반의 거짓말 기법을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절반의 거짓말은 말하는 내용의 절반은 사실을 말하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소한 개선점이나 아쉬운 점을 먼저 말한 후 자랑하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보고서 작성 요령이 없어서 입사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상무님께 드린 보고서를 잘 썼다고 칭찬받았어요. 의외였죠. 팀장님께서 지도해 주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본인 자랑도 하고 상사의 도움에 감사함도 표현하는 것이 이 거부감 없는 현명한 자랑법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적나라한 자랑은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가며 자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마치 상대방이 잊고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수 가르쳐주지 하는 태도로 상대방에게 조언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상대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상대에 대해 질투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만의 장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다들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단점을 보완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은 단점은 단점이 아닙니다. 단점에 들어갈 에너지를 강점을 부각하는 데 쓰면 됩니다. 자격지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감정 중에는 다른 감정에 비해 유달리 고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3장에서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도 않고 방치하면 점점 더 강도가 거세지는 감정으로 불안, 화, 괜찮은 척, 우울함, 낮은 자존감, 가식, 집착, 의욕상실, 두려움, 좌절, 조급함, 자격지심에 대해 상세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현대인들이 매우 자주 느끼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조만간 닥칠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감정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렬해진다는 점입니다.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은 척하는 행동은 불안을 오히려 더 증폭합니다.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빠르게 안정됩니다. 저자는 불안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한눈 팔기와 불안 일기를 제시합니다. 한눈 팔기는 자신이 느끼는 현재 감정에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는 몸을 과감하게 움직이거나 가까운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오거나 키우는 식물에 물을 주는 행동을 취하면 불안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일기의 요체는 오늘 자신이 왜 불안한지에 대한 이유를 일기에 간단히 적고 하루 또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때 불안해했던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자는 유달리 고되게 느껴지는 감정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화가 났을 때는 잠깐 행동을 멈추고 30초 동안 지금 이 문제가 내 건강과 심적 안정보다 중요한가?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노라면 화를 내지 않는 게 더 낫고 모두 예스 하는 답이 나오면 화를 현명하게 표현하라는 식으로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부정적 감정들은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부정적이라면 그 방향대로 인생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성공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당신 안에 있는 에너지가 쏠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감정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감정은 말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래서 평소 언어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활력이 넘쳐, 살맛 난다, 멋지다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자주 하면 자신이 표현한 대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유독 강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그 이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감정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느냐 또 없느냐에 따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행복한 삶을 살고 누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과 성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결정한다는 것이 저자가 전하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